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웬만하면 국내 관련된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코스피 동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코스피에 따른 국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보게 되면 거의 박스권입니다. 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언제부터? 08년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다우나, 다우지수나 이건 이제 다우케미칼이고요. 네, 또는 나스닥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향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싸다 라고 했는데 그 싸다 하다가 차라리 더 가치 있는 쪽에다가 더 빨리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짤들도 요즘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10년간 1억을 투자를 했었을 때 장기 보유에 따른 결과 추이에 있는 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자, 우상향 자산에 비트코인도 있는데요. 엔비디아, 비트코인, 뭐 테슬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뭐 한전, 뭐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해외 주식하고 또 코인을 투자를 했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빨리 나오는데 코스피과 코스닥을 한번 보세요. 투자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는 우상향에 있는 자산으로만 투자를 하자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에 투자를 해봐야 뭐 이득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내고 국장은 포기하고 코인이나 해외 주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더라도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해서 가늘고 길게 간다 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새마을금고 알림톡 해가지고 대출을 다 갚았다. 자다가 어제 못 갚은 대출 다 갚고 업비트 여러분이 비트도 달려서 나는 이제 후회 안 한다 라는 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빚 다 갚고 비트코인 1.5개 남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버를 하다가 결국엔 올라오는데 뭐 코스피 해봐야 뭐 본전치기 할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누군가는 답을 찾고 누군가는 답을 못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 뭐 비싸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너무 상승률이 조조해요. 그리고 이거 사봐야 뭐 얼마나 수익률이 나오겠어요. 라는 이런 대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찾아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오히려 세금을 내더라도 MSTR TR을 사서 충분한 수익률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 제가 11월 28일자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영상으로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 거짓말 치지 않고 요때입니다. 네, 2,500인데 4,000까지 찍었어요. 네, 대충 50%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세금 무서워서 못한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고수가 아닌 겁니다. 돈이 어느 정도 벌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뭐 법인세 안 냅니까? 뭐 부가가치세 안 낸가요? 소득세 안 낸가요? 그런 거 이것저것 다 피하다 보면요.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답을 계속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남들과 좀 더 격차를 더 내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코인을 할 때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하라고 했죠. 비트코인 비싸면 비트코인을 최대한 전략적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미국은 너무 환율이 비싸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핑계거리 대지 말라고 제가 일본에 있는 메타플래닛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엔화 요즘 싸죠. 여행 가려고 하는 생각 대비보다 오히려 투자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 어차피 여행 갈 거, 1년에 한 번 갈 거, 1년만 바짝해서 1년 내내, 1년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년도 시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지금의 메타 플래닝이 좀 고점이니까 잠시 좀 주춤해하는 구간대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채굴 회사들도 이제 MSTR 형태처럼,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전략을 요즘에 이제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로빈후드나 또는 코인베이스나 또는 라이어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벡트가 가장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벡트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짜서 가면 손해볼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형태에서도 또 비트코인 관련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통화정책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금리 발표가 안 나왔는데 아마 금리 발표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아마도 이제 이 금리가 내년 금리 추이가 25bp 이외의 금리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내년의 전망 추이는 저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저금리는 제가 매번 이야기했던 3.5에서 3.75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물가 추이가 내려왔고 어느 정도 지금 2%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그만큼 기업에 있는 성장 동력도 많이 둔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대비? 21년도 대비와 거의 유사한 만큼 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못 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만큼 많이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따른 시그널이 점진적으로 좀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또는 3번 정도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년도 때까지도 계속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까지는 제가 봐도 이제 미국 주식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이제 못해도 2.5나 2% 후반대에 나오면 이제 그런 불확실성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메타플래닛, 아까 설명드렸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서 이번 50억엔 정도 추가 발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찐 블록체인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MSTR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대로 일본에서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엔화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가져가 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5 시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최근에 이제 MSTR이 또 발표를 했던 게 S&P 500에 이제 진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S&P 500은 좀 진입하기가 나스닥 대비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이 S&P 500 들어가는 조건이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일단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수에 편입되자마자 좀 더 가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입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보게 되면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나스닥이 지금 편입이 됐으니까 나스닥 지수를 계속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필수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최근 동향에서도요, 이 ETP 마켓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유럽 의회에서도 이제 전략 비축 자산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의 사이클 전망 추이도 나온 게 있는데요. 4년 사이클 주기에 올해도 지속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두 번과 유사했던 패턴이 있었고 아마 25년 장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저점 대비 6배 정도 상승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피크가 아닌 이유에서도 MVRV 배수를 보았을 때도 아직 고점이 아니고 온차의 활성 BTC 물량도 아직 적고 채굴자의 물량 매도 압박도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미넌스 추이까지를 보았을 때도 아직은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투자들에 따른 비트코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해주고 있고, 이더리움 CME 미체결 약정 근황 추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테나에서 계속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에 따른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년 전방 추이에서도 라이트코인, 헤데라, 솔라나, 리플 부분의 ETF 출시 준비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자산에 따른 이 유입 비중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유입 비중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순유입 비중이 계속 잘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 그래서 횡보만 좀 길지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 오히려 계속 자금이 꾸준하게 연달아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부분도 계속 여러분들이 왜 이더리움 안 가냐라고 하지만 야금야금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애들이 줄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이번에 16일 거래 연속 순 유입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알트코인이 가면 이더리움도 가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따른 이 퀄리티 리턴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해드려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짧게 이야기하면 다음 시간에 좀 따로 빼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때까지 퍼포먼스가 17년도 21년도 추이와 23년도 추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퍼포먼스가 터져주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대부분 뭐가 됐던 간에 그 안에서 주도하는 테마가 크게 터져주는 경우에서는 항상 이더리움이 못 간 적은 없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7년도 때는 ICO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때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이유도 이제 기존의 디파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19시즌 지나면서 디파이가 활성화가 좀 많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1년도에서 이제 22년도 요 사이에 좀 문제는 있긴 했지만 21년도에 NFT와 메타버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더리움이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4년도에 민코인이라고 해도 나머지 뭐 솔라나 밈이나 나머지 민코인들도 좀 많이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안에서도 여전히 민코인의 대장격들도 많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못해도 21년도에 따른 수익률이 약간의 반감이 된다고 해도 그 정도 수익률이라고 치더라도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도 저렴하다.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